항상 독점보다 경쟁이 좋다. 이것은 경제학에서 기본 원리인데요. 독점이 있는 곳에는 소비자들의 효용이 침해받을 수 없다, 밖에 없다. 즉 독점을 하는 기업은 거기에 기술 독점이든 가격 독점이든 지리적 독점이든 한마디로 허가에 의한 독점이든 독점은 뭔가 이렇게 꼬롬한 겁니다. 그래서 독점이라는 것은 항상 이 실질적인 이 상식적 수준에서의 이 이익 위에 독점에 따른 배타적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에서 결국은 이 소비자들에게는 매우 이 많은 비용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더 가져간다는 겁니다. 실제 그 가치에 상응하는 지불을 하려고 하는 의사보다 더 많이 뺏어가는 거죠. 정치에서도 독점은 나쁩니다. 근데 이번에 야당이 두 개가 되다 보니까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 국민의당의 전정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를 하자 했다가 하루 만에 욕을 먹고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더민주당에 당선된 김종인 대표의 측근이라는 서강대 교수 출신인 최운열 당선자는 서비스업 발전법에 의료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도 하고 또 돈 가진 사람 제약 시는 안 된다. 친기업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이번에 이 대기업 철강, 석유화학, 해운, 조선 같은 분야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 큰 덩치를 가진 한국의 주력 분야가 다 망해간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그냥 망하게 두어서는 안 되고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데 정부 또한 이 좀비 기업들을 구조조정하는 문제를 총선을 의식해서 총선 이후로 미뤘죠. 그래서 지금 이제는 해야 되는데 여기서 더 늦추면 그 기업들이 지고 있는 어떤 부채들 한마디로 정부에서 공적 자금을 엄청 받았었습니다. 이런 부채들이 누적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자빠지게 되면 그 피해는 전 국민이 지게 되는 이런 양상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합병할 건 합병하고 문 닫을 건 문 닫고 또 직원들을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되었을 때 쫓겨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매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김종인 민주당 대표는 사회 안전망을 이렇게 가지면서 이런 구조조정에 착수하는 부분에는 찬성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 안전망의 수준이 뭐냐, 그걸 다 갖추고 어떻게 사람을 정리하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정신에서 쫓아내는 사람들을 완벽하게 빈손으로 길거리에 쫓아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정부와 야당이 좀 협의를 하면 방법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구조조정에 찬성한다는 것이 진일보한 건데요. 이 두 야당이 그래도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서 문재인, 안철수 등 많지 않습니까? 경제 민생 카드를 선점하겠다고 지금은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있으면요, 또 대북 문제부터 통일 안보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이고요. 한마디로 운동건식 심판 행태로 나오게 되면 이 두 야당이 있는 것이 더 나빠지는 부분이고, 이 경제와 민생을 생각하면서 둘이가 경쟁을 한다는 것은 두 야당의 경쟁이 이 독점을 타파하면서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매우 조심하고 있는 행태가 보이는데요. 자, 그래서 항상 정치 프레임을 내어 걸고 발목을 잡는 이런 움직임에서 보다 진일보된 입장으로 이 두 야당이 긍정적으로 상호 경쟁을 하면서 이 전정배 대표의 청문회 같은 부분들을 깔아뭉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담배값 이야기했는데 외국에는 담배가 10,000원이다 또 이런 소리 한 분 계신데요. 지금 한국하고 외국하고 비교를 하지 마세요. 한국에는 아직도 담배가 보편적인 기호식품으로 되어 있고 이 담배 문제에 대해서 이 한국의 담배값이 주로 서민들이 애용하는 입장에서 제가 볼 땐 2배를 올린 부분은 매우 부당하다.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준조세를 받아내는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실질 국민 소득이 2배 이상 높은 나라예요. 사례들을 들어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말길 바랍니다. 자, 더민주당의 대표 자리를 놓고 김종인 시키냐 마냐로 지금 복잡합니다. 친노 일각에서는 김종인을 대표로 추대할 수도 있다 놓고 86 그룹, 요즘 386에서
이 30살이 아니고 벌써 50살이 되다 보니까 이제 3이 빠져버렸습니다. 86 그룹들은 절대 안 된다. 그러고 정청래 최고 같은 사람은 처음에 김종인 대표를 1월달에 데려온다니까 경제민주화님 환영합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공천이 임박해지니까 야구복을 입고 재롱을 들면서 그 더민주당 선거 홍보 CF를 김종인 대표 옆에서 찍었습니다. 나중에 편집됐죠. 그러다가 본인이 공천을 이제 못 받으니까 억지로 참는 척을 하다가 이제 선거가 끝나니까 뇌물 받고 깜빵 간 사람이 추대해서 당대표가 될 수 없다고 노골적으로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혹자들은 정청래 전 의원이 이번에 그 당대표 선거에 나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친노의 입장은 간단합니다. 김종인 데려와서 김종인 간판 속에 뭔가 공천 물갈이도 하고 친노의 패권을 자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김종인이 주인인 것처럼 보여서 총선을 넘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정청래를 날리는 것도 문재인 전 대표가 공감을 했을 거고 이해찬을 날리는 것도 공감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김종인 대표가 참지 못하고 당의 주인이 자기인 듯 또 대선에 나갈 수 있다는 듯 하면서 문재인 대표를 조금 폄하하니까 그때부터 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김종인을 영웅시하면서 띄우니까 이제는 참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참고 3월 20일입니까? 중앙위원회에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만드는 비례대표안을 정면으로 깔아뭉개면서 다음 날은 2번에서 14번으로 김종인을 끌어내렸습니다. 그건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한마디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 위한 의도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김종인이 기가 죽어서 2번 받는 걸로 만족하고 가만히 있었죠. 사실 김종인 대표는 그때 들이받아야 된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처럼 도장 안 찍겠다고 끝까지 갔어야 된다 봅니다. 근데 그러지 않음으로써 사실 문재인도 곤란해졌고 김종인 대표도 곤란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더민주가 국민의당보다 다시 여론이 그 이전에 2월달쯤 역전이 되어서 한창 앞서고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지지율이 떨어져서 보름 만에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국민의당 지지율의 반토막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급해서 문재인 대표는 호남에 가서 무릎을 꿇었다가 어떤 꼴이 났습니까? 꿇었는데도 안 봐줬죠. 호남에서 참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계 은퇴니 대선 불출마니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김종인 대표는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저렇게 성부수를 잘 던지냐 하는 것마다 다 통하냐 보통 단수가 아니다 이렇게 추앙받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냥 실세가 아닌 허세에 빠지 사장에 불과하다라는 게 전 사방에 알려지면서 그때부터 힘이 빠져 보이죠. 춤추는 모습이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선거는 졌는가 했는데 또 선거를 이겨버렸습니다. 그나마 김종인은 107석이라고 내기라도 정확하게 그렇지만 문재인 대표는 호남이 지지를 거둔다면이라고 애매하게 해놔서 지금 궁색해져 버렸습니다. 자, 이런 양상에서 김종인 대표가 이제 자기 대표 자리에 그건 대선까지 가는 자리죠. 관심은 있는데 추대를 해주면 몰라도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원래 날 데려올 때 대선까지라고 했다 하고 계약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고 친노는 김종인이 말만 잘 들으면 김종인만한 카드가 없습니다. 뭐 경제민주화니 뭔 일을 가지고 김종인 앞세워서 쭉 끌고 가면 친노는 제일 좋은 거죠. 근데 김종인이 뒤에서 뒤통수를 칠 것 같기도 하고 문재인을 깔아뭉갤 것 같기도 하고 배신을 할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니다 보니까 믿지 못해서 지금 김종인을 길들여서 쓸 것인가 아니면 아예 김종인을 여기서 정리할 것인가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세균 의원은 국회의장을 노리고 당권에 안 나가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문재인 전 대표와 조율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김종인이 대표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것은 문재인 전 대표와 친노 핵심이 김종인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그러면 당권 대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당에는 당은 뭐 작은데 할고 싶은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당 대표를 좀 더 하면서 대권으로 가서 대권 주자도 되고 싶은 이런 이중적인 마음이 있는데요. 박지원 씨도 당대표 하겠다. 천정기 씨는 당대표 하면서 또 대권 가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김한길 계인 주성용
의원도 또 당대표가 하고 싶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당에 옛날에 대변인도 뭐 7명인가 그랬는데요. 당대표 하고 싶은 사람이 많습니다. 자, 안 의원의 스타일상 지금 박지원 의원한테 줘서 호남을 관리케 하고 본인은 대권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나을 건데요. 본인이 지금 당장 대표 자리를 내어놓는 부분도 불안한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도 실질적으로 김성식 의원 정도에 줘서 본인이 아마 그 당의 그러니까 이 여당과의 야당과의 어떤 조율을 갖다가 담당케 하고 가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건데요. 그것도 본인의 뜻대로 될지 미지수입니다. 호남 의원들이 23명인데요. 그 23명의 지역 당선자들이 과연 안 의원의 말을 다른 어떤 정당의 대선 후보나 카리스마 있는 정치 지도자처럼 순순히 잘 들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 대표도 더 하고 싶고 대표로서의 지위를 누리면서 당을 장악도 하고 싶고 대권도 가고 싶고 양손에 떡을 쥐고 싶은데요. 그 조그마한 당에 예를 들어서 자리는 차지하려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나마 김한길 전 대표가 집에 가길 방정이지 옆에 있었으면 더 계산이 복잡해질 뻔했습니다.